지금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요 구간이 잠깐 튀는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저는 더블딥이 올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이번 사례가 너무 패턴화 함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그대로 복사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약간 단추를 해본다면은 2008년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서울 아파트가 10% 빠졌어요. 그 다음에 21%가 폭등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3년 동안 집값이 빠졌어요. 이게 더블딥입니다. W자예요. 근데 전세가가 집값의 바로미터라고 그래서 예전에 전세가가 올라가면 따라서 집값도 또 올라가고 막 이런 걸 봤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전세가가 지금 떨어지면 그 집값도 떨어지고 그동안 그렇게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전세가 떨어지면 집값이 또 지금 오른다고 하지만 다시 또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큰 추세를 보면은 전세와 매매는 같이 가는 것은 맞아요. 근데 지금 강남에 보면은 전세값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강남 4개구에 아파트가 반등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 그냥 한번 이렇게 탁 튀어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벌써 서울은 벌써 3개월째 올랐단 말이에요. 바로 탁 튀어오른 이런 건 아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큰 추세를 보면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논리가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이 역전세난이 결국은 전세하고 어떻게 보면 전세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주택시장의 수요가 줄어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보면 한때 많을 때 갭 투자가 한 52%나 차지했다.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집값이 더 오르겠죠. 뭐 그런 측면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입주 물량의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반응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약간 늘어났는데 그렇잖아요. 서울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남만 좀 이렇게 특정 단지만 좀 몰렸을 뿐인데,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매매 시장은 조금 위축되고, 그죠? 전세는 홍역을 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만약에 그냥 집을 지금 사려고 하는 무주택자들이라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사는 게 좋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포인트는 자신의 스타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중요한 것은 가격이 어느 거에 싸냐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가격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타이밍 재는 것보다 가격 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타이밍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 말하자면은 이제 이 마켓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가격보다는 이제 이게 흐름을 잘 잡아서 이제 내가 돈을 버는 걸 마켓 타이머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켓 타이머보다는 헐값 사냥꾼이 더 나을 거라는 많이 떨어진 거. 네. 그럼 어떻게 그러면 많이 떨어진 걸 알 수 있느냐? 네. 전국에 제가 아파트 실거래가를 다 조사해 보니까 고점이 나와요. 언제냐면은 2021년 10월입니다. 이거는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이나 제주도랑 똑같아요. 맞아요. 네. 벌써 얼마 전이에요, 벌써. 그러네. 됐죠. 근데 지금 집값 수준을 보면요. 어떻게 됐냐면은 전국은 2020년 11월 수준으로 되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서울은 2020년 6월에서 7월. 수도권은 2020년 10월부터 11월. 지방은 2020년 11월부터 12월.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 어때요? 이제 실거래가가 2월까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 값 실거래가는 2020년 6월부터 한 12월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로 보면 빨리 보면 거의 3년 전으로 거의 되돌아갔는데 그래서 요새 실거래가 보기 좋아요.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도 보셔도 되고 실거래가 보시면서 낙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급매물이 없어요. 금매물이 다 소진됐다고 팔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2차 이제 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지런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해요. 게으른 사람만 타이밍을 잰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큰 흐름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잔파도는 잘 안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마치 이게 아닌가. 이게
감나무 밑에서 있잖아요.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아니 근데 급매물 막 나올 때는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때 못 사요. 네, 그게 못 사는데. 근데 이제 부지런한 사람은 온 동네 감나무 밑을 뒤지겠죠. 여기저기 다.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덕목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실상 인간이 이 집단적 사고 혹은 또래 집단 압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로부터 자유로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깨어나서 이렇게 이른바 독약 청청식 투자를 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요 구간이 그냥 잠깐 튀는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저는 더블 딥이 올 거라고 보입니다. 더블 딥이 온다. 왜냐면 이번 사례가 물론 이제 너무 패턴화의 함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그대로 복사판은 아니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약간 반출을 해본다면은 서울만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 그러니까 2008년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서울 아파트가 10% 빠졌어요. 실거래가. 그 다음에 21%가 폭등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규제 완화책을 많이 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3년 동안 집값이 빠졌어요. 이게 더블 딥입니다. W자형. 서울을 보면요. 2008년 12월하고 2012년 12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개 바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쌍바닥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서울은 약간 2008년이 낮았어요. 2012년 말이 약간 높았죠. 수도권 전체를 보면 오히려 2012년 12월이 더 낮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대로 따라간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약간 유사한 거는요. 그때하고 좀 유사한 거는 공기업들이 좀 연말부터 한 6만 명 정도 직원들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집값이 많이 빠지게 된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지방으로 남하해서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이 장수왕 이후로 처음으로 남하 정책을 했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비슷하고 그때보다 안 좋은 게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극히 낮아요. 그렇지. 지금 맞죠. 지금 보세요. 노무현 정부 때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4.7이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3.3, 박근혜 정부 때 3.0. 문재인 정부 때 2.3이에요. 지금 잘못하면 1% 이게 성장 포착될까도 겁이 나고요. 그리고 통화량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보니까. 보통 문재인 정부 때 M2라고 해서 총통화, 이게 광의통화라고 그러거든요. 시중에 풀린 살짝 뭐 거의 통화 전부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연평균 한 50%, 10%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50%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한 49% 풀렸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M2 통화량 보니까 이거 1년 안에 5%도 안 될 것 같아요. 통화량. 결국 통화량이 풀리고 그래야 이게 부동산으로 유입된다고 보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비해서 인구가 그렇게 지금 다 걱정하시잖아 지금. 그렇게 인구도 튼실하지도 않고 저성장이고 통화량도 별로 안 풀리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그렇게까지 다다닥 그렇게 올라가겠느냐. 뭐 그런 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하시는데 다만 올해는 저는 통계를 보면은 아까 통계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원 통계가 있는 거고 하나는 실거래가가 있단 말이에요. 실거래가로 보면은 약간은 반등할 여지가 있어요. 왜냐 작년에 서울 아파트가 20%나 빠졌거든요. 약간 꿈틀거릴 가능성은 있다. 다만 표본 통계는 조금 전국적으로 보면 좀 빠지지 않겠느냐. 연간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주택 가격 전망을 4.1% 하락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4월까지요. 3.6% 정도 빠졌어요. 거의 다 빠져가죠. 근데 어쨌든 연간으로 보면은 좀 빠진다. 그래서 제가 큰 추세로 보면은 저는 뭐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 강한 형태의 더블딥이 나타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약한 형태의 더블딥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극적으로 시장을 반영하는 실거래가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지금 언론에 보면은 다른 얘기 하고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얘기할래? 그래서 나는 내 집 마련 실수요자가 될 거냐, 아니면 공부하는 연구자가 될 거냐, 그거를 스탠트를 분명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이래 내가 구분하지 않으면은 더 헷갈릴 수 있다. 대부분은 실수요자죠. 실수요자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실수요자다 보니까 금리에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금리 좀 떨어지잖아요. 주담대 같은 경우에. 근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 뱅크 같은 데 가보면 4% 밑으로 많이 내렸더라고요. 한 3.7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요것도 뭐 주택 경기에 확실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는데 아마 지금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되거든요. 서울이 보면은 작년에 월 평균 500건에서 한 800건 정도 있어요. 특히 작년 하반기에. 아마 4월 통계는 조금 많이 늘 것 같은데, 아까 오다 보니까 2,000건, 한 달 뒤에 집계 다 되거든요. 그럼 5월 말 집계 하면 한 2,000건 후반대에서 한 3,000건 육박할 것 같아요. 매기가 좀 있네. 근데 역대 평균으로 조사해 보니까 서울 아파트 월 평균 거래량이 6,040건이에요. 많을 때는 16,000건 됐어요. 진짜. 여전히 지금 거래 뭐 침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약간 금리가 낮아지면은 일부 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겠죠. 저가 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을 거고, 또 기존 집 산 사람들도 고금리 고통으로부터 약간 벗어나게 되면은 싸게 좀 안 내놓으려는 어떤 그런 경향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좀 도움은 될 거다. 그렇지만 과연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과연 랠리를 할 수 있겠느냐, 좀 힘들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한 5년 사이클로 봅니다. 이것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10년 사이클 그러는데 그것도 손가락이 10개니까 10년 사이클이라고 그러는 거지, 손가락에 8개면 또 8년 사이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십진법이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대체적으로 5년 사이클 정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점이 언제라고 해서 제가 2021년 10월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5년 사이클 보면 2026년 10월 가야 되겠네. 그때가 딱 만다는 보장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 상승 에너지를 한꺼번에 다 쏟았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비를 보면은 이렇게 산맥을 넘기 전에 이게 보면은 다 쏟아버리면 그 옆에는 비가 안 오잖아요. 뭐 팬 현상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사실상 보면은 저는 황용조 선수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훌륭한 마라톤 선수잖아요. 근데 마라톤을 끝내고 한 지금 사흘 동안 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 다음 주부터 뛰라고 그러면은 심장 마비 옵니다. 그렇죠. 무리하고도 좀 비슷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타이밍을 너무 연연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싸게 사는 거다. 시기보다 방법이라는 저는 말씀드려요. 꼭 집이 필요한 사람은. 근데 뭐 이번에 어차피 못 산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방송 듣는 분은 아마 99%가 이번에 아마 작년 연말, 올 초에 아마 그 백화점 세일할 때, 핫세일할 때 못 샀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살 기회가 있을 거다. 출렁출렁 하지 않겠어요, 그죠? 왜냐, 뭐 성장도 안 하고 인구도 지금 취약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득 대비 물가에 대비 너무 비싸고, 그렇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좀 느긋하게 좀 접근을 해도 나쁘진 않다. 다만 좀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좀 돌아다니면서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주변에서 봤어요. 요즘에 이제 급매물 소진되고 이러면서 내가 이번에도 또 기회 놓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전긍긍 하시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한번 기다려보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게끔 대비를 좀 하시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을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진단해 보고 계신 박원갑 박사님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죠? 왜냐하면 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